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태빈의 헬시날씨 어느새 목요일 밤에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SBS 기상캐스터 양태빈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정말 너무 춥습니다. 이 춥다는 말을 추워도 너무 춥다고 해도 모자랄 정도로 날씨가 정말 춥죠. 네, 꽃범님 들어오셨고요. 김태현님도 안녕하세요. 남도형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일하시느라 또 어디 다녀오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네, 정근아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우성님 어서 오세요. 김수연님, 이재훈님도 반갑습니다. 저는요 오늘 저의 요즘 취미 생활이죠. 댄스를 하러 강남까지 출근 전에 다녀왔는데 진짜 너무 추워서 이 맨살이 바람에 그대로 닿으면 정말 떨어져 나갈 것처럼 춥더라고요. 나갈 때 장갑도 필수고요. 진짜 목도리, 장갑, 그리고 긴 양말, 귀마개 등 이런 보온재가 없으면은 나가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춥다고 하니까요. 진짜 이 날씨에 대한 대비가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원래 준비했던 주제는 조금 여러분 면역력이 떨어질 때 먹으면 좋은 음식들 이걸로 준비를 했었는데 동파 사고가 이렇게 기록적인 한파에 동파 사고가 급증을 하고 있어서 이 예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게 더 시기적으로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도요 수도관이 얼어서 오늘 따뜻한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물이 따뜻하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물 자체가 안 나와요. 수도관이 아예 얼어붙어서 저도 이런 경우는 완전 처음 봤는데요. 분명히 어제 밤까지 잘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씻으려고 보니까 뭐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수도관이 너무 추워서 수도관이 그대로 꽁꽁 얼어서 지금 동파 사고가 난 건데 지금 이게 얼마 빨리 해결이 될지 저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요, 보일러 동파 사고 접수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피해 접수를 하더라도 금방 처리가 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저희 집도 당장에 어떻게 처리가 될지 걱정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 아직 물 잘 나고 있으시다면 앞으로 이런 사고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잖아요. 동파 사고 일어나면. 그쵸? 먼저요. 여러분 아마 수도관 계량기 집에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대부분이긴 할 것 같은데요. 베란다나 이런 거 잘 찾아보시면 계량기 있는 곳 있을 겁니다. 이런 수도관 안을 헝겊등으로 감아두는 게 좋을 것 네, 계량기 보호통 안에 보온재를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계량기 보호통 내부를 보시면 빈 공간이 있어요. 이곳에 물이 차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이 보온재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걸 뜻하죠. 뭐 난로 이런 걸 넣으라는 게 아니라요. 왜 우리 안 쓰는 걸레나 헝겊 그리고 헌 옷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덮어두기만 해도 동파 사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량기 보호통 찾으셔서요. 그 안에 보온재를 넣어두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수도관이 있어요. 아예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수도관은요, 헝겊등으로 마찬가지로 감아 두셔 주시면 좋습니다. 그대로 두시면요, 그 찬 공기가 그대로 닿으면서 깡깡 얼기 때문에요, 조금이라도 이 공기가 직접 닿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헝겊이나 걸레, 여러분 안 쓰시는 옷, 버릴 것들, 아니면 뭐 하다못해 휴지나 어떤 것들로라도 이렇게 수도관 바깥에 그대로 노출된 수도관을 감아두시면요, 동파 사고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얼었다 하면요, 전화해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주셔야 하는데, 먼저 전화하시기 전에 헤어드라이어나 미지근한 물을 이용해서 이 깡깡 얼은 수도관을 조금이라도 녹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집에 가서 이렇게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헤어드라이어 만약에 선이 닿는다면 계량기 있는 곳까지 가셔서 헤어드라이어로, 너무 처음부터 따뜻하게 하면 또 안 좋다고 해요. 미지근한 바람부터 따뜻한 바람까지 살짝 온도를 올려주시면서 이렇게 녹여주시고요. 혹시 집에 또 미지근한 물 이용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미지근한 물을 붓고 그 다음 따뜻한 물을 부어가면서 이렇게 얼어있는 수도관을 조금씩 녹여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 장시간 외출하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장시간 외출할 때 왜 우리 보일러 꺼두고 외출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추운 날에는요, 외출 기능을 콕 누르고 나가시거나 아니면 조금 낮은 온도로 보일러를 켜두신 상태로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보일러를 아예 꺼두시면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수도관도 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보일러를 완전 껐다가 킬 경우 보일러 난방비도 더 나간다고 해요. 차라리 일정 온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계속해서 설정을 해두면 난방비도 덜 들고요. 동파 사고도 예비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또 장시간 외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수도꼭지를 살짝 틀어두고 나가시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왜 우리 잠자기 전에도요, 너무 많이 트는 거 말고요, 물을 콸콸콸 트는 거 말고 몇 방울 똑똑똑 떨어지는 정도로 수도꼭지를 틀어두기만 해도 이 보일러가 돌아가면서 수도관이 아예 깡깡 얼어붙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은 제가 알려드린 몇 가지, 이 네 가지 정도의 팁을 이용하셔서 꼭 동파 사고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처럼 이렇게 불편한 일이 겪으면 너무 좋지 않잖아요. 당장에 지금 씻기가 불편할 정도인데 정말 쉬워요. 이렇게 수도관에 헝겊 담아두기, 그리고 보호통에도 뭐 넣어두고요. 만약에 얼었다면 헤어드라이나 미지근한 물 이용해서 녹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어느 정도 대부분은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보일러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일러도 나가실 때 살짝 약하게 틀어두시는 게 좋고요. 저는 외출한 것도 아니고 하룻밤 자는 사이에 이렇게 수도관이 얼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밤 내일 아침에 진짜 춥거든요. 이번 한파의 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주무실 때도요, 수도꼭지 살짝 흐르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날씨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내일 날씨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날씨 정보를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내일 아침 기온이에요, 이거.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7도예요. 영하 7도도 아니고요. 영하 17도고요. 강원도 철원, 이 지역 항상 많이 추운데요. 이번에는 진짜 너무해요. 영하 25도입니다. 우리나라 기온이에요. 어디 막 중국 북부 이런 데 아니고요. 우리나라 강원도 철원입니다. 아, 이럴 때마다 저 드는 생각이 군대에 계신 분들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우리 군인분들 고생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또 강원도 철원 그쪽에도 많잖아요. 이 기온 보면서 우리 군 장병분들끼리 많이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장병분들 아니시더라도 여러분 출퇴근길에도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가실 때요. 실화입니다. 네, 여러분. 네, 실화예요. 영하 25도. 서울도 영하 17도 못지 않죠. 오늘 날씨 너무 추웠는데 내일은 더 춥습니다, 여러분. 꼭 나가실 때 제가 매번 지겹도록 반복하는 말이지만 여러 겹 껴입으시고, 또 귀마개나 장갑, 목도리 등으로 꽁꽁 중무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추울 때도요, 해안가 근처로 광주나 부산 이런 남부지방은 비교적 덜한 편인데 내일은 예외 없어요. 광주랑 부산도 아침 기온 영하 10도입니다. 영하 10도 싫어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현실 부정하시는데 싫어합니다. 서울이 영하 17도, 철원이 영하 25도, 광주와 부산이 영하 10도예요. 아침 기온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기온이 조금 오르지 않을까 하고 희망을 품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별로 안 올라요. 보면요, 낮 기온인데요, 서울이 영하 9도예요. 한낮에 기온이 최고 올라봤자 영하 9도인 거고요. 대전도 영하 6도, 그나마 남부가 덜하기는 한데 광주 영하 4도, 대구 영하 3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찬바람이 쌩쌩 불기 때문에 체감온도, 이 온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추운 온도기는 한데 여기보다 훨씬 더 내려갑니다. 10도까지도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낮에도 체감 추위는 영하 10도에서 20도 넘나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유일하게 낮 기온이 0도네요. 영하권을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제주도도 이 정도면 정말 추운 날씨거든요. 특히 제주는 바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날씨는 0도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냥 정말 춥다고 생각하시고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춥고 바람이 부는 탓에 미세먼지 걱정만큼은 없어요. 그래도 하늘이 시리도록 눈부시게 파랗게 탁 트여 있죠. 내일도 아침에 서해안에는 조금 호남 서해안 쪽으로는 눈이 조금 아침까지 내릴 수 있겠지만 곧 그치겠고요. 낮 동안 전국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보이겠습니다. 대신 건조함도 여러분 주의해 주셔야겠네요. 지금 이 차고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건조특보가 계속해서 확대 발효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요 오늘 3년 만에 한파래요. 건조 경보가 내려졌거든요. 이 정도면 실효 습도가 상당히 낮은 수치까지 떨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추울 때 난로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는데 잘못해서 불씨 붙으면 큰 화재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운데 건조하기까지 해요. 추운데 그런 화재 사고도 조심해 주셔야 하니까 여러모로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파는요, 다음 주 중반부터나 조금씩 누그러질 거예요. 이번 주말에도 상당히 춥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한파가 길게 이어질까요? 예전에는 사만사온이라고 해서 그래도 3일은 춥고 사흘은 온화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날씨와는 거리가 너무 멀어진 것 같아요. 이번 추위 다음 주 중반까지 정말 길게 이어지니까요. 꾸준히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는데 집에 들어가셔서 따뜻한 생강차나 레몬차 혹시 그런 거 차 없으시다면 그냥 따뜻한 물이라도 한 컵 드시고 편안하게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수도관 동파 사고도 예방하시고요. 한파 계속되고 있는데